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한 공고문입니다. 제목이 2025년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 공고 이거네요. 인천시 공고 제2025-2390호.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시하고 NH농협은행이 같이 손을 잡고 지역 중소기업들 금융 부담 좀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마련한 특별 자금 지원책 공고예요. 규모가 꽤 크던데요? 네, 총 500억 원 규모니까요. 이 정도면 인천시가 중소기업 지원에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500억 원. 정말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핵심 내용만 쏙쏙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제조업이나 관련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당신께는 정말 직접적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맞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 이게 대상이에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네. 업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조업, 그리고 둘째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요. 제조업이라면 그냥 공장이 인천에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뭔가 조건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인천에 공장이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공장 등록. 네. 그리고 전체 사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제조업 전업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요. 그 공고문 별첨에 보면 특전 업종 코드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류라든지 창고업, 산업기계 임대업,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하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해 보이는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죠? 바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요. 이건 그냥 시에서 지원 결정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아, 네, 맞습니다. 이 점을 정말 반드시 유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천시의 지원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곳은 NH농협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이죠. 네, 그 은행 자체의 심사 기준, 예를 들면 신용도라든가 재무상태평가 같은 거요. 이걸 통과 못하면 최종적으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시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은행에서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공고문에도 NH농협은행 사전상담 필수라고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필수라고 되어 있군요. 네, 신청하시기 전에 각다운 NH농협은행 지점에 가셔서 이 특별자금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아하, 괜히 시에 신청 넣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안 되면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사전 상담이 필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으로 딱 선정이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이게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이자 차액 보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자 차액 보전? 네, 쉽게 말하면 NH농협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있잖아요. 그 이자 일부를 인천시하고 NH농협은행이 대신 내주는 구조예요. 아, 대신 내준다.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대출 이자 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오, 이자를 대신 내준다니 상당히 솔깃한데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그 비율이? 지원 금리는 연 1.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7%요? 네. 이 1.7% 안에는 인천시가 1.2%피, 그리고 NH농협은행이 0.5%피 이렇게 분담해서 만들어진 금리예요. 아, 시랑 은행이 같이 부담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 기업이 NH농협은행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대출금리가 연 5%다. 네. 그러면 이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내는 금리는 5%에서 1.7%를 뺀 연 3.3%가 되는 겁니다. 아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네요. 1.7% 피면 작지 않은데요? 그럼요. 꽤 크죠.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기업의 경우는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0억 원? 네. 근데 이건 기본적인 한도고요. 만약에 특정 우대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죠. 와, 10억 원도 사실 큰 금액인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니? 좀 놀랍네요. 그럼 그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한도 산정 방식은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이 돼요. 적은 금액 기준이군요. 네. 첫째는 당신 기업의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매출액의 3분의 1. 네. 그리고 둘째는 지원 항목별 한도.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면 10억 원이죠. 그 둘 중에 낮은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매출액 3분의 1을 계산해 보니 5억 원이다. 그러면 일반 기업 한도 10억 원하고 비교해서 더 적은 5억 원이 최대 신청 가능한 한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신청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최소 2억.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에 기존의 다른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서 아직 갚고 있는 대출 원금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이번 지원 한도에서 빠진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존 대출 잔액은 차감된다. 네. 지원 기간은 1년이고요.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내 매출액 3분의 1이랑 항목별 한도 중 낮은 거, 거기서 기존 대출 잔액 빼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까다롭구나, 그러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신청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요? 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요. 10월 31일 10시. 네. 준비된 재원, 아까 500억 원이라고 했죠?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 마감이군요. 그렇죠. 재원 소진 시까지.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 이런 거 안 되고요.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네. 어디서 왔나요? 인천시 기업 지원 포털이라고 했어요. 비즈오케이, 비즈오크. 비즈 오케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웹사이트 주소가 bi족.incheon.go.kr인데요. 여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서 회원 가입도 해놓고 시스템 환경 같은 것도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재원 소진 시 마감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혹시 신청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그럴 때는 인천 테크노파크, ITP라고 하죠. 거기 경영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032-260-0663이네요. 032-260-0663 ITP 경영지원센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NH농협은행에서 대출 실행까지 다 마쳐야 돼요. 2달 안에요? 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하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1개월 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한 엄수가 중요하군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리 좀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기본적인 것들 위주예요. 예를 들면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이게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거나 아니면 세무사가 확인해 준 거면 됩니다. 재무제표? 네. 그리고 업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조업이면 공장 등록증 같은 거요. 관련 서비스업이면 해당 업종 인허가증이나 등록증 같은 게 되겠죠. 업종 증빙 서류.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찬납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비교적 좀 간소한 편이죠. 네, 생각보다 서류가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심사 기준이 일부 좀 완화되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는요. 이전에는 인천시 전체 자금 말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구자금. 네. 네, 그거 이용 중이면 신청이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구자금을 상환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문턱이 낮아졌네요. 그렇죠. 둘째는 보통 같은 해에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았으면 중복 지원 제한,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중복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와,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 경로를 좀 최대한 넓혀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구자금 이용 중이어도 되고 다른 기관 자금 받았어도 일단 신청은 가능하다. 그렇죠. 상당히 완화된 거죠. 이야,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군요. 좋습니다. 아까 일반 기업은 최대 10억 원인데 우대 기업은 최대 1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이 차이가 너무 큰데요. 10억이랑 100억은? 어떤 경우에 이런 파격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고문 보니까 종류가 진짜 많던데요. 맞습니다. 우대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보다는요. 몇 가지 좀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당신 기업이 혹시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카테고리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첫째는요,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천시가 지정한 여성 친화기업 이런 곳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같은? 네, 이런 경우에는 심사할 때 가점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 우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에 보면 우대 1회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마 해당 항목으로는 한 번만 우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대 1회. 네. 둘째는 인천시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이에요. 시에서 인정받은 기업들? 네, 예를 들어 인천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면 한 15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요. 비전기업이면 30억, 더 나아가서 중견 성장사다리 기업이나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이다. 이러면 50억 원까지도 한도가 확 올라갑니다. 와, 50억 원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시의 인증이나 수상 경력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네. 다우 카테고리는요? 셋째는 혁신성장 기업 유형이에요.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나 정부 지원받아서 스마트 공장 도입한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라고 하죠. 그런 인증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10억에서 15억 원 수준의 우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벤처, 스마트 공장, 메인비즈, 기술 혁신 쪽이군요. 네, 넷째는 수출 및 고성장 기업입니다. 해외 시장 뚫거나 아니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인데요. 수출 잘하거나 매출이 팍팍 늘거나. 그렇죠. 수출 실적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0억, 이것도 크네요. 다섯째는요. 고용 창출 기여 기업입니다. 이게 혜택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네. 최근 고용 증가율이나 늘어난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55억 원까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고용한 인원이 100명 이상 늘었다. 이러면 50억 원까지도 가능해요. 와, 고용이 정말 중요하군요. 55억. 그렇죠.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카테고리는 뭔가요? 마지막 여섯째는 지역 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지역 산업 기반 확충.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유턴 기업. 여기가 최대 100억 원, 가장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100억 원, 유통기업. 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본사하고 공장을 모두 이전한 기업은 최대 50억 원. 또 인천에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20억 원. 이런 식으로 지역 투자나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도 높은 한도를 줍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사회적 기여부터 시작해서 시의 인증, 기술 혁신, 성장성, 고용, 그리고 지역 투자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우대를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꽤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항목이 많은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여러 우대 조건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공고문상에 명확하게 중복 적용 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리한 거 하나. 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적용 기준은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하실 때 ITP, 그러니까 인천 테크노파크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걸로.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기업이
BGOK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요. 네, 온라인 신청. 그러면 인천 테크노파크 ITP에서 서류 검토하고 요건 심사를 합니다. ITP 심사. 지원 결정이 나면 매주 월요일에 BGOK를 통해서 통보가 가요. 그럼 기업은 그 통보서를 출력해서 NH농협은행에 제출하는 거죠. 통보서 받아서 은행으로. 네. 그럼 은행은 자체 심사를 거쳐서 최종 대출을 실행하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정금리에서 1.7%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 네. 절차가 명확하네요. 심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업종,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 매출액 기준, 그리고 여러 우대 조건들,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처럼 아직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1년 미만 기업들. 네.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같은 걸로 매출액을 추정해서 심사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원 제도지만 혹시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기업들은 신청해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제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 다른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특히 운전자금을 지원받아서 상환 중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 인천시 다른 자금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빼고 남은 한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은 안 되고요.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도 당연히 안 됩니다. 또 제조업으로 신청했는데 실제 제조업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도 제외 대상이에요. 아,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네. 그리고 지난 4년간 인천시 운전자금을 이미 4번 넘게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도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4번 넘게 받은 기업도 제외. 그 외에도 위탁 생산, 그러니까 OEM만 하는 기업, 대기업 계열사, 세금 체납 기업, 그리고 유흥주점이나 도박 같은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이런 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외 대상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군요. 그럼 어렵게 지원 결정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받은 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인천 바깥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최종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폐업, 이전, 부도.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요.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냈다거나 하는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지원 결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1년 동안 인천시의 다른 자금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페널티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신청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정직하게 신청해야죠. 마지막으로요, 공고문 뒷부분에 보니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렇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업종 코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별첨 자료에 있죠. 네, 만약 당신의 기업이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라면 이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당신의 업종 코드가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 확인이 필수죠.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 공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딱 요약하자면요. 인천에 있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네, 인천 소재 중소기업. NH농협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의 연 1.7%를 1년 동안 지원받는 제도다 이거죠. 그렇죠. 이자 지원 제도. 일반 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하지만 다양한 우대 조건 충족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한도, 최대 1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우대 조건 활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BGOK 포털에서만 가능하고요. 온라인 논의. 재원이 소진되면 마감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전에 반드시 NH농협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전 상담 필수. 네. 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미리 좀 준비하고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우대 조건이랑 세부 기준들이 있으니까 공고문을 좀 차분히 다시 읽어보시고 당신의 기업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 당신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설령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시더라도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자체가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특정 은행, 여기서는 NH농협은행이죠. 이 은행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 이게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당 은행 거래 기업에게는 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은행을 선택하는데 좀 제약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NH농협은행으로 한정되니까. 네, 이런 특정 금융기관 연계 지원 방식의 장기적인 효과나 효율성, 그리고 혹시 다른 형태의 더 나은 지원 모델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정 은행 연계 방식의 장단점과 대안 모델에 대한 고민,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마지막 생각할 거리까지 던져주셨네요.